정조 3년 경상도 깊은 산골 화령촌. 그곳에는 말 못하는 여인 하나가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벙어리라 손가락질했고 남편조차 그녀의 진짜 모습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썩어가는 악의 뿌리까지도. 이것은 한머슴과 거지 처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복수의 기록입니다. 숟가루로 쓴 피의 장부. 오늘 밤 그 비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여러분이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조 3년 봄, 화령촌에서 가장 큰 부자 박진사 댁에는 머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밤새. 태어나자마자 부모의 얼굴조차 모른 채 이 집 저 집을 떠돌다 12살 때부터 박진사 댁 마구간에 몸을 의탁한 지 벌써 15년째였습니다. 밤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소인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그저 일하는 도구였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제 팔자가 그러려니 그렇게 믿었습니다. 밤새는 말이 없었습니다. 15년을 한 집에 살았으되 주인 박진사조차 그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다만 묵묵히 일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마구간을 치우고 밤이 깊도록 땔감을 패고 눈보라 치는 한겨울에도 냇가에서 빨래를 했습니다. 하지만 박진사 댁의 실권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관리인 최서방. 박진사가 한양에 자주 머무는 동안 집안의 모든 것을 쥐락펴락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최서방이 밤새를 불렀습니다. 밤새 이놈, 오늘은 뒷산 바위밭을 갈아엎어라. 내일 새벽까지 다 끝내지 못하면 내 놈의 죽통에 쌀을 반으로 줄일 것이다. 밤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서방님. 최서방의 학대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다른 머슴들에게는 따뜻한 아랫목을 내주면서도 밤새에게만은 마구간 옆 허름한 움막을 내주었고 쌀이 떨어지면 다른 이들에게는 볼이라도 주면서 밤새에게만은 쭉정이 섞인 조를 던져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밤새는 장터에서 황소를 팔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해는 이미 뉘엿뉘엿 지고 있었습니다. 장터 어기 돌다리 밑 그곳에서 밤새는 한 여인을 발견했습니다. 누더기를 걸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거지 처녀. 얼굴은 먼지와 때로 뒤덮여 있었고 숨은 겨우 붙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코를 막고 피해갔습니다. 어떤 이는 발길질을 하며 욕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한 행인이 소리쳤습니다. 썩 비켜, 냄새 나는 것. 또 다른 행인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역병이라도 걸렸으면 어쩌려고. 저런 건 그냥 죽게 내버려둬야 해. 밤새는 그 모습을 보고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처녀의 눈이 그의 눈과 마주쳤습니다. 때 묻은 얼굴 사이로 드러난 그 눈은 놀랍도록 맑았습니다. 깊은 산속 옹달샘처럼 투명하고 동시에 무언가를 간절히 말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밤새는 품에서 동전 몇 잎을 꺼냈습니다. 황소를 팔고 받은 삭 중 자신의 몫으로 받은 전부였습니다. 밤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가씨, 이것으로 국밥이라도 한 그릇 드시오. 처녀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다만 그 맑은 눈으로 밤새를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밤새는 처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이 너무도 가벼워 그는 울컥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밤새는 목이 메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도 한때는 이러했습니다. 아무도 걷어주지 않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밤새의 삶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장터에 나갈 때마다 그는 자신의 끼니를 거르고 그 처녀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자신의 이름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새가 건네는 밥을 받아먹고 그 맑은 눈으로 고개를 숙여 인사할 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처녀는 기운을 차렸는지 이제는 장터에서 일거리를 찾아다녔습니다. 짐을 나르고 바닥을 쓸고 행상들의 물건을 정리해주며 푼돈을 벌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가 잠을 자는 곳은 차가운 돌다리 밑이었습니다. 밤새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다가오는 겨울을 저 약한 몸으로 어찌 견디실까? 소인이 무언가 해야 합니다. 밤새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밤새가 문을 두드리자 박진사가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밤새, 내가 내게 무슨 일로 왔느냐? 밤새는 떨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나 나으리. 소인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소원? 15년을 한 집에 살았는데 내가 내게 청을 하기는 처음이구나. 말해보거라. 밤새는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장터 다리 밑에 홀로 지내는 처자가 하나 있습니다. 오갈 데 없는 불쌍한 신세입니다. 부디 거두어 주십시오. 소인이 그 처자와 혼인을 하고자 합니다. 박진사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15년을 말없이 일만 하던 머슴이 거지 처녀를 데려와 혼인을 하겠다니 어찌 된 일인가 싶었습니다. 박진사가 난처하게 말했습니다. 밤새야 내 마음은 알겠으나 집안의 근본도 모르는 거지를 들릴 수는 없다. 더군다나 내가 머슴인데 어찌 혼인을. 밤새가 절박하게 소리쳤습니다. 나으리, 제발입니다. 헛간이라도 좋습니다. 마구간 한 켠이라도 좋습니다. 소인이 2배, 3배 더 일하겠습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일하겠습니다. 제발 부탁입니다. 밤새의 이마가 바닥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1번, 2번, 3번 이마에서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습니다.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허허 알았다. 알았으니 그만 일어나거라. 뒤뜰에 오래된 광이 하나 비어 있다. 그곳을 치워서 지내도록 하여라. 하지만 밤새야 이것만은 명심하여라. 내가 이를 게을리하거나 그 여인이 문제를 일으키면 당장 내쫓을 것이다. 밤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으리. 소인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밤새는 당장 장터로 달려갔습니다. 해는 이미 저물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습니다. 돌다리 밑 처녀는 여전히 그곳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밤새가 숨가쁘게 말했습니다. 아가씨, 저를 따라오시지 않겠습니까? 비바람을 피할 곳이 생겼습니다. 처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맑은 눈이 밤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녀는 밤새를 따라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밤새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소인의 손을 잡으셔도 됩니다. 처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밤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밤새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처녀의 손은 차가웠으되 그 안에서 미세하게 떨리는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살고자 하는 의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간절함이었습니다. 밤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2 사람은 어둠 속을 걸어갔습니다. 화령촌 박진사 댁 뒤뜰에 낡은 광, 거미줄이 가득하고 먼지가 뽀얗게 쌓인 그곳. 하지만 밤새에게는 궁궐보다 소중한 곳이었습니다. 밤새가 말했습니다. 누추하오나 이곳이 이제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처녀는 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밤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처음으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밤새는 그날부터 광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낮에는 박진사 떼기를 하고 밤에는 광의 지붕을 잇고 벽을 발랐습니다. 손가락이 터지고 등이 휘어져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달 만에 광은 사람이 살만한 곳으로 변했습니다. 밤새가 부끄럽게 물었습니다. 누추하오나 이제 혼례를 올려도 되겠습니까? 처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례는 간소했습니다. 술 한 잔, 떡 한 접시도 없었습니다. 증인도 축하해주는 이도 없었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서로를 마주보고 절을 올렸습니다. 밤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인은 평생 당신을 지키겠습니다. 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처녀는 여전히 말이 없었으되 밤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악력이 밤새에게 전해졌습니다. 나도 당신을 지키겠다는 뜻이었습니다. 밤새는 아내에게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춘월 봄달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을 처음 만난 것이 봄이었고 당신의 눈이 보름달처럼 맑기에 춘월. 이 이름이 마음에 드십니까? 춘월은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날 밤 밤새와 춘월은 누추한 광에서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밤새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두렵지는 않으십니까? 춘월은 대답 대신 밤새의 손을 자신의 뺨에 가져다 댔습니다.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였습니다. 밤새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이 사람을 지키리라. 목숨을 걸고. 하지만 밤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이 실은 자신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화령촌 전체를 뒤흔들 폭풍이 몰아칠 것이라는 것을. 어둠 속에서 춘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은 무언가를 보고 있었습니다. 광 너머 멀리 보이는 곳간을, 그곳을 드나드는 최서방의 그림자를. 춘월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말을 하지 않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하여. 혼인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밤새와 춘월의 삶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습니다. 춘월은 놀라운 솜씨로 누추했던 광을 따뜻한 보금자리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낡은 천 조각을 이어 이불을 만들고 뒷산에서 나무를 캐어와 밥상을 차렸습니다. 밤새가 행복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렇게 따뜻한 밥을 먹어본 적이 없소? 춘월, 고맙소? 춘월은 대답 대신 미소로 화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언제나 광 밖을 향해 있었습니다. 밤새가 일을 나간 사이 춘월은 박진사 댁의 움직임을 관찰했습니다.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 최서방이 곳간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해가 진 후 어둠을 틈타 낯선 상인들이 뒷문으로 드나드는 모습. 춘월은 모든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글을 몰랐으되 숫자는 셀 줄 알았습니다. 곳간으로 들어가는 쌀가마니의 수, 그리고 밤중에 몰래 빠져나가는 쌀가마니의 수. 춘월은 그 차이를 기억했습니다. 어느 날 춘월은 광 구석에서 조약돌과 나뭇가지를 주워 모았습니다. 긴 나뭇가지는 쌀 한 가마니, 짧은 나뭇가지는 보리 한 말, 검은 조약돌은 엽전 한 양. 그녀는 밤마다 밤새가 깊이 잠든 후 촛불도 켜지 않은 어둠 속에서 조약돌과 나뭇가지로 장부를 만들었습니다. 춘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기록하리라. 모든 것을, 그대의 죄악을, 그대의 탐욕을, 하나도 빠짐없이. 한편 최서방은 밤새 부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거지 주제에 혼인을 하다니. 거지 둘이 모여봤자 거지지.
하지만 쓸모는 있어야 하지 않겠나? 최서방의 학대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어느 한겨울밤 최서방이 밤새를 불렀습니다. 밤새, 당장 뒷산에 올라가 장작을 해와라. 내일 새벽까지 20짐을 채워오지 못하면 내 놈의 아내 식량을 끊어버리겠다. 밤새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서방님, 지금은 한밤중이고 눈보라가. 최서방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감히 대꾸를 하느냐? 내 놈의 아내가 굶어 죽어도 좋다면 그만두거라. 밤새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가겠습니다. 밤새는 눈보라를 뚫고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손이 얼어붙고 발이 시려와도 그는 쉬지 않고 나무를 찍었습니다. 춘호를 생각하며 아내가 굶주리는 모습을 상상하며 그렇게 밤을 새워 장작 20짐을 마련했습니다. 새벽 밤새가 장작을 지고 돌아왔을 때 그의 손은 피로 얼룩져 있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춘월은 그런 남편을 보고 처음으로 분노를 느꼈습니다. 춘월은 속으로 이를 갈며 생각했습니다. 용서하지 않으리라. 절대로. 춘월은 밤새의 손을 따뜻한 물에 담가 주었습니다. 피가 흐르는 손을 천으로 감싸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춘월은 더 많은 조약돌을 모았습니다. 복수를 위한 장부에 하나의 기록을 더 추가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진사 댁의 부엌을 지키는 말년 할멈이 춘월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말년 할멈은 20년 넘게 박진사 댁에서 일한 집안의 모든 내막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말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월이 내가 무엇을 보고 있는지 나는 알고 있다. 춘월은 고개를 들어 말년을 바라보았습니다. 놀라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말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최서방 그놈이 곡간의 쌀을 빼돌리고 있다. 나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없었지. 그놈이 교활하게도 장부를 2개 쓰고 있거든. 춘월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말년이 계속 말했습니다. 하나는 나으리께 보여드릴 가짜 장부. 또 하나는 제 배를 불리기 위한 진짜 장부. 그 진짜 장부를 찾아야 한다. 하지만 조심해라 춘월아. 최서방은 독사야. 자칫 물리면. 말년은 목을 그으는 신용을 했습니다. 춘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년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악력에 담긴 의미를 말년은 알아차렸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끝을 보겠습니다. 말년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춘월아, 너 보통 계집이 아니구나. 그날 이후 춘월의 움직임은 더욱 치밀해졌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의 일과를 완벽하게 파악했습니다. 아침 묘시에 일어나 곡간을 여는 것, 사시에 장터로 나가는 것, 그리고 자시의 뒷문으로 상인을 드리는 것. 춘월은 그 모든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느 날 밤 춘월은 최서방의 방으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최서방은 술에 취해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춘월은 그림자처럼 방 안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의 큰 장부는 가짜 서랍 속에도 없고 벽장에도 없었습니다. 춘월의 눈이 베개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베개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속에서 작은 장부가 나왔습니다. 춘월은 그 장부를 펼쳤습니다. 글은 몰랐으되 숫자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자신이 조약돌로 기록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춘월은 속으로 차갑게 미소 지으며 생각했습니다. 잡았다. 춘월은 장부를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림자처럼 사라졌습니다. 최서방은 다음 날 아침까지 자신의 비밀이 들켰다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최서방도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요새 밤새의 그 벙어리 계집이 자꾸 눈에 밟힌다.
전현의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최서방은 춘월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밤새가 멀리 장터로 심부름을 간 날 최서방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춘월이 있는 광으로 갔습니다. 최서방이 문을 걷어차며 술 냄새를 풍기며 말했습니다. 밤새 이놈은 어디 갔고 계집만 남았구나. 춘월은 광 구석에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조차 들지 않는 어둠 속이었습니다. 최서방이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습니다. 최서방이 비열하게 말했습니다. 벙어리 계집, 내 놈의 서방이 없으니 외롭지 않으냐? 내가 상대해주지. 최서방이 춘월에게 손을 뻗으려는 순간 춘월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 눈빛은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만난 맹수의 눈이었습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살기가 서린. 최서방이 움찔하며 말했습니다. 이 인연이. 춘월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최서방보다 머리 하나는 작은 체구였으되 그 순간만큼은 거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춘월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최서방이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최서방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재수 없는 년. 흥? 최서방은 황급히 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의 등에는 식은 땀이 흥건히 배어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불안하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무슨 년이 저래? 눈빛이 마치. 최서방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자꾸만 춘월의 그 눈빛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춘월은 그날 밤 이후 더 이상 숨어서 관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당당하게 최서방 앞에 나타났습니다. 곳간 앞을 지나갈 때도 뒷문 근처를 청소할 때도 그녀는 최서방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최서방이 불안하게 말했습니다. 저 계집이 대체 뭘 노리는 거야? 마을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밤새 그놈 거지 계집 데려오더니 집안이 기울 거라더라. 또 다른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 계집 말이지 사람이 아니래. 밤마다 여우로 변한다던데. 세 번째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최서방님이 그러시는데 저 계집이 마귀신 거래. 밤새는 이런 소문을 듣고 괴로워했습니다. 밤새가 춘월에게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월 사람들이 당신을 오해하고 있소. 제발 조심하시오. 소인이 두렵소. 춘월은 밤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곧 끝날이다. 밤새는 아내의 그 눈빛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밤 말년 할멈이 춘월에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말년이 속삭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받아라. 그것은 숫덩이였습니다. 말년이 말했습니다. 흙바닥에 그린 그림은 바람에 날아간다. 돌멩이는 말을 하지 않지만 숫은 영원히 남는다. 춘월은 숫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말년에게 깊이 절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춘월은 조약돌과 나뭇가지 대신 숫으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넓고 평평한 돌판 위에 지난 몇 달간의 모든 기록을, 날짜, 수량, 사람, 모든 것을 그림으로 그려냈습니다. 춘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곧 심판의 날이 오리라. 춘월의 돌판 장부는 완성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은 그날을 앞두고 마지막 도둑질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이 상인에게 말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박진사 나으리가 돌아오시기 전에 곳간을 텅텅 비워버리고 나는 이 동네를 떠날 것이다. 상인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방님 들키시면. 최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들킬 리가 없다.
장부는 완벽하게 조작했고 누가 감히 나를 의심하겠나? 최서방은 몰랐습니다. 자신의 모든 죄가 벙어리 계집의 숫 그림 속에 낱낱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그 심판의 날이 밝아오고 있다는 것을, 복수는 차갑게 식혀야 하는 법.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완벽한 순간을. 섣달금음 전야, 박진사가 한양에서 돌아오는 날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 전날 밤 마지막 도둑질을 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최서방이 상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이 마지막이다. 곳간에 남은 쌀, 보리, 심지어 나으리 조상님 제사에 쓸 약과까지 모조리 싹쓸이해서 팔아치워라. 한 상인이 두려워하며 말했습니다. 하오나 서방님, 조상님 제사 음식까지 훔치면 그것은 대역죄. 최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염려 마라. 내일이면 나는 이 지긋지긋한 시골을 떠날 테니까. 자, 어서 짐을 싸라. 밤이 깊었습니다. 최서방과 상인들이 곳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춘월이었습니다. 춘월은 헛간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쇠로 만든 쟁반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헛간 벽에 걸린 징. 춘월은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징을 쳤습니다. 광, 광, 광. 춘월이 징을 치며 외쳤습니다. 으아. 한밤중에 울려 퍼진 징소리. 마을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박진사 댁의 하인들이 뛰쳐나왔습니다. 한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이 났다. 또 다른 하인이 말했습니다. 어디서 징소리가? 사람들이 뛰어나왔습니다. 그들이 본 것은 곳간 앞에서 허둥대는 최서방과 상인들, 그리고 쌀가마니를 가득 실은 수레였습니다. 밤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춘월, 어찌된 일이오? 춘월은 징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최서방을 가리켰습니다. 최서방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최서방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란이냐? 내가 곳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 벙어리 계집이 미쳐서.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 하인이 외쳤습니다. 나으리 행차시다. 박진사의 가마가 도착했습니다. 박진사는 가마에서 내려 눈앞의 아수라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꼴이냐? 최서방은 재빨리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최서방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억울합니다. 소인이 곳간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저 벙어리 계집이 미쳐서 불이 났다고 거짓 소란을 피웠습니다. 박진사가 물었습니다. 거짓 소란? 최서방이 춘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 계집은 마귀입니다. 소인을 모함하려고 온갖 수작을 부렸습니다. 춘월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최서방을 내려다볼 뿐. 그 눈빛에 최서방은 오싹했습니다. 박진사가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춘월,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으냐? 춘월은 대답 대신 흙바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주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춘월은 흙바닥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네모난 곳간, 동그란 쌀가마니들, 그리고 최서방을 닮은 사람. 최서방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저것 보십시오. 미친 계집이 헛소리를. 박진사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입을 다물어라. 춘월의 그림은 계속되었습니다. 곳간에서 빠져나가는 쌀가마니, 상인에게 돈을 받는 최서방, 그리고 그 옆에 날짜를 표시하는 표시들. 한 달 전, 보름 전, 열흘 전. 박진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춘월은 마지막으로 제사상 위에 약과를 그렸습니다. 꽃무늬가 새겨진 둥근 약과. 박진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박진사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조상의 제사 음식까지 감히. 최서방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아, 아닙니다, 나으리. 저것은 저 계집의 조작입니다. 그림 따위가 무슨 증거가. 바로 그때 춘월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머물던 광으로 달려갔습니다. 밤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춘월, 어디로? 잠시 후 춘월이 돌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커다란 돌판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돌판 위에는 수추로 빼곡하게 그려진 그림들이 있었습니다. 춘월은 돌판을 박진사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횃불이 돌판을 비췄습니다. 그곳에는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날짜, 수량, 상인들의 인상착에 심지어 밤중에 오간 대화까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장부다. 글이 아닌 그림으로 된 장부. 말년 할멈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말년이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저 아이는 지난 몇 달간 최서방의 도둑질을 밤마다 지켜보며 기록했습니다. 저 돌판은 최서방의 죄를 낱낱이 밝힐 증거입니다. 박진사가 최서방에게 말했습니다. 최서방, 이것도 조작이라 하겠느냐? 최서방이 발악하며 말했습니다. 그 그림 따위가 무슨 증거가. 춘월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최서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을 가리켰습니다. 잠자는 신용을 하며 베개를 베는 흉내를 냈습니다. 박진사가 말년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무슨 뜻이오? 말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최서방의 방 베개 속을 살피십시오. 박진사가 하인들에게 명했습니다. 당장 최서방의 방으로 가 베개를 가져오너라. 잠시 후 하인들이 베개를 들고 왔습니다. 박진사는 칼을 뽑아 베개를 갈랐습니다. 집 속에서 작은 책자 하나가 떨어졌습니다. 박진사가 책자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최서방의 진짜 장부였습니다. 박진사는 장부를 펼쳤습니다. 그리고 춘월의 돌판과 대조했습니다. 날짜, 수량, 금액, 모든 것이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박진사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최서방이 무릎 꿇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살려주십시오. 소인이 눈이 어두워. 박진사가 차갑게 명했습니다. 저놈을 당장 결박하라. 해가 뜨는 대로 관가에 넘기겠다. 조상의 제사를 더럽힌 죄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인들이 달려들어 최서방을 포박했습니다. 최서방의 비명이 밤하늘을 찢었습니다. 최서방이 절규하며 말했습니다. 아니다. 아니야. 저 벙어리 계집이 저 마귀 같은 년이.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최서방은 곳간에 갇혔습니다. 마당에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박진사는 춘월을 바라보았습니다. 말 못하는 계집, 거지 출신의 며느리 하지만 그 눈빛은 그 어떤 선비보다 밝았습니다. 박진사가 깊이 숙이며 말했습니다. 춘월, 내가 이 집안을 구했구나. 춘월은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그리고 밤새를 바라보았습니다. 밤새는 울고 있었습니다. 밤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월, 당신이 이 모든 것을. 춘월은 밤새에게 다가가 그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슴에 손을 올렸습니다. 당신을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밤새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밤새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춘월. 소인이 당신을 지키지 못하고 당신이 소인을. 춘월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겨울밤의 달빛보다 따뜻했습니다. 박진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말년 할멈, 저 아이를 광에 두었던 것이 부끄럽소? 말년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춘어리는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아끼는 것입니다. 그 대신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렇소. 내 눈이 어두웠소. 저런 보석을 광에 처박아 두다니. 박진사는 춘월과 밤새를 불렀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밤새, 춘월, 너희 둘은 오늘부터 이 사랑채의 따뜻한 방에서 지내거라. 그리고 내일 아침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 있다. 밤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과분합니다. 박진사가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과분하지 않다. 춘월이 내 집안을 구했으니 이것은 당연한 보답이다. 그날 밤 밤새와 춘월은 처음으로 따뜻한 아랫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밤새가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춘월, 당신은 대체 누구십니까? 춘월은 대답 대신 밤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귓가에 대고 작은 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춘월이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며 낮고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내입니다. 밤새가 충격에 떨며 말했습니다. 춘월, 당신이 말을 할 수 있었단 말이오? 춘월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예, 처음부터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밤새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러셨소?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을 하는 사람은 함부로 죽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말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볼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을. 밤새가 전율하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처음부터. 춘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네, 처음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최서방의 죄를, 그리고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밤새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춘월이 밤새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저는 당신의 아내입니다. 평생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밤새는 아내를 끌어안았습니다. 두려움이 아니었습니다. 경외였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밤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춘월. 춘월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쉬십시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처음으로 평온한 밤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춘월의 눈은 아직 감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라는 것을. 복수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사 후 일주일, 춘월은 여전히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박진사 댁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밤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춘월, 대체 무엇을 기다리는 것입니까? 춘월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 박진사 댁에서 급한 심부름꾼이 찾아왔습니다. 심부름꾼이 급하게 말했습니다. 밤새 어른, 춘월 마님, 나으리께서 급히 오시라 하십니다. 밤새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심부름꾼이 말했습니다. 말년 할멈께서 쓰러지셨습니다. 박진사 댁 안채 말년 할멈이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박진사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의원은 아직도 안 왔느냐? 한 하인이 말했습니다. 지금 마을 밖에서 급히 불러오는 중입니다. 춘월이 방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말년 할멈을 보자마자 그 증상을 알아차렸습니다. 춘월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독입니다. 박진사가 경악하며 말했습니다. 뭐라고? 춘월이 말년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말년 할멈께서 독을 드셨습니다.
증상을 보면 부자 독입니다. 밤새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춘월, 어찌 그것을...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와 똑같은 증상이니까요. 춘월은 말년의 손을 잡았습니다. 춘월이 말년에게 물었습니다. 할멈, 누가 그랬습니까? 누가 할멈께 독을... 말년이 가까스로 입을 열며 말했습니다. 춘월아. 춘월이 말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해라 진짜 적은 안에 있다. 춘월이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물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할멈을... 말년이 마지막 힘을 짜내며 말했습니다. 박진사. 충격적인 정적이 흘렀습니다. 말년 할멈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박진사는 창백한 얼굴로 뒤로 물러섰습니다. 박진사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나라니? 그게 무슨... 춘월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말년 할멈은 나으리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춘월이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춘월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들어오십시오 박도령. 문 밖에서 한 젊은 양반이 들어왔습니다. 박진사의 외아들 박도령이었습니다. 박도령이 당황한 척 말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말년 할멈이 쓰러졌다 하여.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십시오. 당신이 할멈을 독살했습니다. 군중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박진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춘월, 그게 무슨 헛소리냐? 도령이가 왜 말년을... 춘월이 박진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최서방은 혼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무슨 뜻이냐? 춘월이 말했습니다. 최서방에게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배우가 바로 박도령입니다. 박도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허허, 이 천한 계집이 감히 나를 모함하다니. 아버님, 저 계집을 당장... 춘월이 손을 들어 제지하며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춘월이 품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 몇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이것은 최서방이 박도령께 보낸 편지들입니다. 제가 최서방의 방에서 찾았습니다. 박진사가 편지를 집어들며 말했습니다. 이게... 편지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련님, 이번 달 수익금입니다. 도련님, 김서방이 눈치챘습니다. 어찌할까요? 도련님의 명대로 처리했습니다. 박진사가 분노에 떨며 말했습니다. 도령? 이게 대체 무슨 짓이냐? 박도령이 식은땀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아버님. 저것은 조작입니다. 저 계집이 꾸며낸...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조작이 아닙니다. 당신의 필체입니다. 춘월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박도령이 예전에 쓴 편지와 최서방에게 보낸 편지. 필체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박진사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도령, 내가 정말로... 춘월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박도령은 최서방을 이용해 나으리의 재산을 훔쳤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한양에서 기생집과 도박을 즐겼습니다. 박진사가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춘월이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 김서방을 죽인 것도 박도령의 명령이었습니다. 최서방은 그저 실행했을 뿐입니다. 춘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춘월이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년 할멈이 곳간의 장부를 정리하다가 박도령의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할멈을 독살한 것입니다. 박도령이 발악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증거가 어디 있어? 춘월이 박도령의 품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당신의 품속에 독약병이 있을 것입니다.
박진사가 명령하며 말했습니다. 하인들, 도령의 몸을 수색하라. 박도령이 뒤로 물러서며 말했습니다. 안 돼. 감히 나를. 하인들이 박도령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품을 뒤졌습니다. 작은 병 하나가 나왔습니다. 한 하인이 박진사에게 건네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것이. 박진사가 병을 열어 냄새를 맡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자독이다. 박진사는 비틀거렸습니다. 박진사가 절망하며 말했습니다. 도령, 내가 내 자식이 이런 짓을. 박도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하?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냐? 당신은 평생 나를 한양에 처박아 두고 재산만 쌓았잖아. 나는 내 몫을 찾은 것뿐이야.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몫? 당신이 죽인 사람들은 당신의 몫이었습니까? 박도령이 춘월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닥쳐. 천한 계집 주제에 내년이 무슨 자격으로. 춘월이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당신이 죽인 김서방의 딸입니다. 그리고 당신을 심판할 자격이 있습니다. 춘월의 눈빛이 무섭게 빛났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박도령, 당신은 제 아버지를 죽였습니다. 말년 할멈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대가를 치를 시간입니다. 박도령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네, 대가? 춘월이 박진사에게 말했습니다. 나으리 청합니다. 박도령을 제 손에 맡겨주십시오. 박진사가 무너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월, 그는 내 자식이다. 춘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나으리의 집안을 망쳤습니다. 나으리의 명예를 더럽혔습니다. 그리고 나으리의 충복들을 죽였습니다. 박진사는 긴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하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라. 나는 이미 아들을 잃었다. 춘월은 박도령 앞에 섰습니다. 춘월이 냉혹하게 말했습니다. 박도령, 당신이 제 아버지에게 했던 것처럼 당신도 똑같은 고통을 느껴보십시오. 박도령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제발 나는 양반이다 천한 것이 감히. 춘월이 박도령의 뺨을 때리며 말했습니다. 양반? 양반이면 사람을 죽여도 됩니까? 양반이면 아버지를 배신해도 됩니까? 춘월의 손바닥이 박도령의 뺨을 강타했습니다. 군중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춘월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평생 죄책감이라는 독에 시달릴 것입니다.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당신이 죽인 사람들의 환영에 시달릴 것입니다. 박도령이 바닥에 주저앉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발. 춘월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이 제 복수입니다. 당신을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대신 평생 지옥에서 살게 하겠습니다. 춘월은 박진사에게 절했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이제 정말로 끝났습니다. 제 복수는 완성되었습니다. 박진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월, 미안하다. 내 아버지를 지켜주지 못해 정말 미안하다. 춘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잘못이 아닙니다. 나으리도 속으셨을 뿐입니다. 박도령은 결국 관아로 끌려갔습니다. 박진사는 그날 밤 대성통곡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자식이 그토록 악랄한 인간이었다는 사실에. 한 달 후 말년 할멈의 장례가 치러졌습니다. 춘월은 할멈의 무덤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춘월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할멈,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원수를 갚았습니다. 밤새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밤새가 물었습니다. 춘월, 이제 정말 끝난 것입니까? 춘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밤새가 안도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평범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제 당신과 저 평범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춘월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삶이란 그녀에게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왜냐하면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부르니까요. 춘월의 복수가 끝났으되 이제 그녀를 노리는 자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춘월의 복수 이후 화령초는 평화를 되찾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박도령에게는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한양의 부패한 양반들, 그들은 박도령을 통해 화령촌의 재산을 나눠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춘월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한 한양 양반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박도령 그 멍청한 놈, 어찌 천한 계집 하나에게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또 다른 한양 양반이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수입원이 끊겼소. 어찌할 것이오? 세 번째 한양 양반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간단하지 않소? 그 계집을 없애면 되지 않소? 그들은 자객을 보냈습니다. 춘월을 죽이기 위하여. 어느 밤 밤새와 춘월의 집, 춘월은 무언가 이상한 낌새를 느꼈습니다. 춘월이 밤새를 깨우며 말했습니다. 여보, 일어나십시오. 밤새가 졸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춘월 무슨 일입니까?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누군가 왔습니다. 창문이 깨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자객 셋이 창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춘월이라는 계집이 내냐? 춘월이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구십니까? 두 번째 자객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알 필요 없다. 너는 오늘 죽는다. 밤새가 춘월 앞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아내를 해치려거든 먼저 나를 죽여라. 하지만 춘월은 밤새를 옆으로 밀쳤습니다. 춘월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상대할 사람은 제가 아닙니다. 첫 번째 자객이 어리둥절해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춘월이 손뼉을 치며 말했습니다. 지금 갑자기 사방에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박진사의 하인들, 그리고 마을 사람들. 한 하인이 소리쳤습니다. 자객들이다. 붙잡아라. 춘월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자객이 올 것을 그래서 미리 준비해 두었습니다. 첫 번째 자객이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함정이었어. 춘월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당신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객들은 결국 붙잡혔습니다. 춘월은 그들 앞에 섰습니다. 춘월이 물었습니다. 누가 보냈습니까? 첫 번째 자객은 침묵했습니다.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박도령처럼 만들어드립니다. 첫 번째 자객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한양의 이판서 어른께서. 춘월이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말했습니다. 이판서? 첫 번째 자객이 말했습니다. 이판서 어른과 박도령이 함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박도령을 무너뜨려서 이판서 어른께서 분노하셨습니다. 그렇군요. 밤새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춘월 이판서라면 조정의 고위 관리 아닙니까? 우리가 어찌... 춘월이 밤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제게 계획이 있습니다. 춘월은 자객들을 관아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한양으로 향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밤새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한양이라니. 춘월, 그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춘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야 합니다. 이 판서를 무너뜨리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쫓길 것입니다. 밤새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월이 밤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춘월은 박진사를 찾아갔습니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나으리, 청이 있습니다. 박진사가 말했습니다. 무엇이냐? 춘월이 말했습니다. 한양에 가야 합니다. 이 판서를 무너뜨려야 합니다. 박진사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이 판서라니. 춘월, 그는 조정의 실권자다. 내가 어찌. 춘월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나으리, 제가 최서방을 무너뜨렸고 박도령을 무너뜨렸습니다. 이 판서라고 다르지 않습니다. 박진사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너는 정말 대단한 여자구나. 춘월이 물었습니다. 도와주시겠습니까? 박진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도와주마. 내가 필요한 모든 것을 주겠다. 춘월은 박진사의 도움을 받아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밤새는 눈물을 흘리며 아내를 배웅했습니다. 밤새가 말했습니다. 춘월 부디 무사히. 춘월이 밤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당신 곁으로. 춘월은 말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향해 떠났습니다. 한양 번화한 도성. 춘월은 이판서의 저택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바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춘월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이판서 당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춘월은 한 달 동안 이판서를 관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춘월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역시 부패한 자들은 모두 같은 법이군요. 이판서는 겉으로는 청렴한 척했으되 실제로는 엄청난 뇌물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뇌물로 비밀첩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춘월은 그 첩을 찾아갔습니다. 한양 외곽의 작은 기와집, 이판서의 비밀첩 월양이 살고 있었습니다. 춘월은 월양을 찾아갔습니다. 춘월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누구 안 계십니까? 월양이 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누구십니까?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판서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월양이 경계하며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를?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판서가 당신을 버릴 것입니다. 곧. 월양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그게 무슨? 춘월이 말했습니다. 이판서는 새로운 첩을 들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곧 버려질 것입니다. 월양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춘월이 증거를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것을 보십시오. 춘월이 편지를 보였습니다. 이판서가 새로운 여자에게 보낸 연서였습니다. 월양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이럴 수가.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월양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복수?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와 함께 하십시오. 이판서를 무너뜨립시다. 월양은 춘월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춘월에게 이판서의 모든 비밀을 알려주었습니다. 뇌물 명단, 비자금 장부, 그리고 살인 증거까지. 춘월이 만족스럽게 말했습니다. 완벽하군요. 춘월은 마침내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대간을 통해 임금께 상소를 올렸습니다. 춘월의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판서는 조정을 좀먹는 구더기입니다. 그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정의를 짓밟았습니다. 신은 그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임금은 춘월의 상소를 보고 놀랐습니다. 임금이 신하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인을 데려오라. 춘월은 대궐로 불려갔습니다. 임금이 춘월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춘월이냐? 춘월이 절하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전하.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 상소를 읽었다. 하지만 이판서는 조정의 중신이다.
증거가 확실하냐? 춘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확실합니다. 춘월은 모든 증거를 내놓았습니다. 뇌물 명단, 비자금 장부, 살인 증거. 임금은 경악했습니다. 임금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런 역적 같은 놈, 당장 이 판서를 잡아들여라. 이 판서는 결국 잡혀왔습니다. 그는 춘월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이 판서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네, 내년이 어떻게? 춘월이 냉소하며 말했습니다. 놀라셨습니까? 천한 계집 하나가 당신을 무너뜨렸다는 사실에. 이 판서가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이 천한 것이 전하, 저 계집의 말을 믿지 마소서. 저것은 모두 거짓입니다. 임금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는데도 거짓이라 하느냐? 이 판서, 내 죄를 인정하라. 이 판서가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전하 살려주소서. 임금이 말했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사약을 내리겠다. 이 판서는 결국 사약을 받았습니다. 춘월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춘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십시오. 모든 원수를 다 갚았습니다. 임금은 춘월을 불렀습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춘월, 내가 조정을 구했다.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거라. 춘월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전하, 신은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남편과 함께. 임금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훌륭하구나. 그대에게 정삼품 벼슬과 상금 1000냥을 하사하노라. 춘월이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하. 춘월은 한양을 떠나 화령촌으로 돌아갔습니다. 밤새는 아내가 돌아오자 눈물을 흘리며 달려왔습니다. 밤새가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춘월, 무사히 돌아왔구려. 춘월이 밤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끝났습니다. 모든 것이 춘월의 긴 복수가 끝났습니다. 이제 그녀는 평범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춘월이 한양에서 돌아온 후 화령촌은 진정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밤새와 춘월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밤새가 행복하게 말했습니다. 춘월, 오늘 밭에서 채소가 많이 났소. 오늘 저녁은 푸짐하겠소.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정성껏 장만하겠습니다. 하지만 춘월은 알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아직 오지 않았다는 것을. 왜냐하면 춘월은 임신했습니다. 밤새는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밤새가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춘월, 정말입니까? 우리에게 아이가? 춘월이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예, 곧 아버지가 되실 것입니다. 밤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춘월. 나 같은 사람에게 이런 복을. 하지만 춘월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그동안 쌓은 원한이 아이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것을. 춘월은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복수와 무관해야 합니다. 평범하게, 행복하게 자라야 합니다. 춘월은 결심했습니다. 모든 과거를 잊기로. 10달 후 춘월은 딸을 낳았습니다. 밤새가 아기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춘월 우리 딸입니다. 정말 예쁩니다.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봄이라고 부릅시다. 봄에 태어났으니. 밤새가 말했습니다. 봄이 좋은 이름입니다. 세월이 흘러 10년이 지났습니다. 봄이는 10살이 되었습니다. 봄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서당에서 글을 배웠어요.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봄이 똑똑하구나. 봄이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글을 아십니까? 춘월이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아니다, 어미는 모른다. 봄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춘월은 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춘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는 나와 달라야 합니다. 복수 같은 건 모르고 평범하게, 행복하게.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낯선 사내들이 마을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춘월을 찾고 있었습니다. 한 사내가 말했습니다. 춘월이라는 여자를 찾소. 이 마을에 있다고 들었소. 한 마을 사람이 말했습니다. 춘월? 그런 사람 없는데요. 두 번째 사내가 위협하며 말했습니다. 거짓말 마시오. 우리는 확실한 정보가 있소. 춘월은 그 소리를 듣고 딸을 숨겼습니다. 춘월이 보미에게 말했습니다. 봄아, 어서 숨어라.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보미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춘월이 말했습니다. 괜찮다. 어미가 지켜줄게. 춘월은 사내들 앞에 나섰습니다.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가 춘월이다. 무슨 용건이냐? 첫 번째 사내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나. 우리는 이판서의 아들이 보낸 자들이다. 춘월이 눈빛이 날카로워지며 말했습니다. 이판서의 아들? 두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우리 주인의 아버지를 죽였다.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춘월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딸이 숨어 있는 곳, 그리고 다시 사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춘월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좋다. 내가 따라가겠다. 하지만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첫 번째 사내가 말했습니다. 흥, 내가 무슨 자격으로. 춘월이 차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누군지 모르는 모양이구나. 나는 이판서를 무너뜨린 여자다. 너희 따위는 순식간에 죽일 수 있다. 춘월의 기세에 사내들이 움찔했습니다. 두 번째 사내가 떨리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춘월이 말했습니다. 내가 조용히 따라갈 테니 내 가족은 건드리지 마라. 만약 내 가족에게 손이라도 댄다면 너희 모두를 지옥으로 보내겠다. 사내들은 결국 춘월의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춘월은 밤새와 보미에게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춘월이 밤새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합니다. 제가 또 당신을 떠나야 합니다. 밤새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춘월, 안 됩니다. 당신을 보낼 수 없소.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반드시 돌아올 것입니다. 보미가 울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가지 마세요. 춘월이 보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봄아, 어미를 기억해라. 어미는 항상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춘월은 사내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밤새와 보미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춘월은 한양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판서의 아들 이도령 앞에 섰습니다. 이도령이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아버지를 죽인 년이냐? 춘월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악인이었다. 이도령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악인? 그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감히 내 아버지를 죽였다. 그 대가는 목숨으로 치를 것이다. 춘월이 말했습니다. 좋다. 나를 죽여라.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만 말하겠다. 이도령이 말했습니다. 뭐냐?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복수는 또 다른 복수를 낳을 뿐이다. 내가 나를 죽이면 내 딸이 너를 찾아올 것이다. 그리고 내 자식이 내 딸을 찾아올 것이다. 복수는 끝이 없다. 이도령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춘월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복수로 죽였다. 하지만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했다. 오히려 더 많은 고통만 낳았을 뿐이다. 너도 같은 길을 걷고 싶으냐? 이도령은 긴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이 도령이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아버지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춘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겠다. 그렇다면 나를 죽여라. 이 도령이 칼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내리치지 못했습니다. 이 도령이 떨리며 말했습니다. 이상하다. 내 눈을 보니 칼을 내릴 수가 없다. 춘월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복수가 옳지 않다는 것을. 이 도령은 결국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도령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가라. 가서 내 가족과 행복하게 살아라. 하지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라. 춘월은 풀려났습니다. 그녀는 서둘러 남쪽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밤새와 보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새가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춘월, 정말 돌아왔구려. 춘월이 밤새를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예, 이제 정말 돌아왔습니다. 보미가 울며 달려오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춘월이 보미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보마, 어미가 늦어서 미안하구나. 춘월의 가족은 그렇게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조용히 살았습니다. 더 이상 복수도 싸움도 없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춘월은 늙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행복했습니다. 딸 보미는 장성하여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손주까지 보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춘월은 밤새와 함께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밤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춘월, 우리 참 많은 일을 겪었소. 춘월이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밤새가 말했습니다. 정말입니까? 춘월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예, 당신을 만났고 보미를 낳았고 지금 이렇게 평화롭게 살고 있으니까요. 복수는 제게 많은 것을 앗아갔으되 동시에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밤새가 물었습니다. 무엇을? 춘월이 밤새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진정한 복은 복수가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을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석양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먼 곳에서 손주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춘월은 미소 지었습니다. 춘월이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이제 행복합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이제 사랑만 남았습니다. 춘월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복수로 시작해서 용서로 끝난 이야기. 그녀는 수많은 사람들을 무너뜨렸으되 결국 자신도 무너질 뻔했습니다. 하지만 사랑이 그녀를 구했습니다. 남편의 사랑, 딸의 사랑. 그 사랑이 복수의 굴레에서 그녀를 해방시켰습니다. 오늘 밤 이 이야기를 들은 당신도 복수보다는 용서를, 증오보다는 사랑을 선택하시길. 이것으로 숟가루 속에 진실 마지막 막을 내립니다. 평안한 밤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까지 도깨비 공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께 위로와 감동을 드리고 싶어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좋아요 누르고 구독하면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